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주영 아카치오 앤 컴퍼니 대표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이 미국의 CPI 발표가 있었죠. 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네, 이게 참 대단히 어려운 이슈였어요. 지난 10월,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이제 연준은 피버팅을 시작을 할 것이다. 올해 연말 정도가 되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해왔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2,100을 하단으로 해서 지금 2,400, 2,500 선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이 내용들을 그대로 쭉 유지를 하려면 올해부터는 이제 CPI 숫자들이 좀 내려가는 모습들을 좀 보였어야 되는데 지난 10월, 11월, 12월의 숫자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상승폭들이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이번에 1월 달에는 다시 0.5%, 월별 0.5%, 그다음에 연간 6.4% 성장하면서 시장 자체는 조금 악영향을 준 내용들이었어요. 그 가장 주요한 이슈들 두 가지가 결국은 하나는 에너지 가격이 한 2% 정도 급등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집값이 한 0.7%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집값이 전체 CPI 비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영향을 줬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지속될 것이냐 또는 이것 때문에 3월에 연준이 지속적으로 매파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냐는 아직은 시장에서는 서로 왔다 갔다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투자 자체를 리스크온, 그러니까 위험한 자산에 대해서의 투자를 진행을 했었다면 지금은 조금 시향을 좀 보자. 그러면 수익은 조금 챙겨놓자라는 모습들이 좀 보였던 것 같고요. 그것이 오늘 아시아 시장의 전체 시장 자체가 한 0.4%, 니케이가 한 0.4% 빠지고 있고요. 항생과 우리나라가 한 1.4% 정도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장 변수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도록 하죠. 지난달에 이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가 강했어요. 이달 들어서도 과연 그게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할 텐데 외국인들의 수급 이번 달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우선 1월 달에는 코스피에 대해서 한 6.3조 정도 매수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반 정도 2월 달이 지났는데 한 1.7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1월 달에는 선물도 매수를 하면서 선물을 7,300억 순매수를 했었는데 2월 달에는 9천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결국은 1월 달에 샀던 것들을 거의 다 팔았다는 얘기죠. 이 선물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두 가지의 성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패시브 성격의 말 그대로 ETF 형식으로 그냥 자금을 갖다 넣는 방식이 있다면 차익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이제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지금 선물을 이만큼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선물 매도 때문에 결국은 시장의 주가들을 쭉 끌어내리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고 이것이 이제 그 전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는 매도 시그널을 주는 부분들이라 지금 보면 일별로 봤을 때 오늘도 한 1,600억 정도 아까 매도를 하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 외국인들의 조금씩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변화 그리고 지금까지 수익을 창출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까지 1월 달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오는 부분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1월에 비해서 이 매수 강도는 좀 줄어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수세를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환율을 바라보면은 오늘 약 한 1,280원대로 올라섰거든요. 이번 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외국인 매수세도 조금 줄어들지 않겠냐, 더 이제 그 영향을 받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이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지난 9월 달에 투자했던 친구들은 1,450이라고 하는 매우 높은 환율, 그러니까 원화가 매우 약세일 때 투자했던 부분들이라 여전히 환율에서는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포지션을 변경을 해야 될 이슈는 없을 거고요. 결국은 3월 달까지는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데 3월에 이제 선물 만기가 돌아왔을 때 그때 어떤 포지션이고 그때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투자자의 그 마음들은 좀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국엔 좀 시장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좀 투자자분들께 소개해 주시고 싶은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오늘은 투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AS를 좀 해드려야 되는 예. 부분도 있고 해서 두 가지를 함께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S 부분부터 먼저 진행을 할게요. 예.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 저는 오아시스에 대한 어떤 믿음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 더 주가가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기대치가 반영이 돼서 주가가 한 14,000원 근처까지는 올라갔었는데 예. 그 이후에 오아시스의 그 수요 예측 자체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이런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밴드 3만 원에서 3만 9천 원의 밴드 자체를 벗어나서 예. 제가 얘기 듣기로는 18,000원 선에서 대부분의 수요들이 예측이 됐다고 해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 오아시스는 결국 상장을 철회하는 그랬죠. 쪽으로 갔고요. 그게 결국은 주가를 한 16% 정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됐었는데 제가 18,000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지어소프트의 지분 가치를 좀 돌려봤어요. 예. 그랬더니 가치가 제가 한 할인율 30에서 40% 정도를 잡았는데 이게 자회사 모회사 관계다 보니까요. 예. 그렇게 하더라도 한 1,8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의 밸류가 나와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400억 정도가 되니까 못해도 20에서 40% 정도의 수익률은 올 것이다. 예. 그게 이제 보수적인 18,000원 수준에서 그런 것이니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어소프트는 조금 더 담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M 같은 경우는 잠깐 조금만 그랬죠. 말씀을 좀 예. 드리고 갈게요. 워낙 결국은 핫한 12만 원, 보니, 예. 12만 원을 넘어가 버렸어요. 예. 이게 결국은 하이브한테는 대단히 좀 어려운 부분이 될 겁니다. 뭐 이창환 대표가 어저께 나와서 3년 후에는 시가총액이 SM은 10조 정도, 최대 10조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공개 매수가는 너무 낮다라는 예.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촉매제가 되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였고 카카오는 CJ와 다시 또 협업을 해서 예. 다시 공개 매수를 진행을 하든 아니면 다른 지분들을 큰 지분들을 블록딜 형식으로 받아오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지금 결국은 경영권 분쟁이 아주 매우 심각하게 벌어진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래도 여전히 12만 원 선을 밑에서 주식은 매수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 이후에서는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은 어떤 건가요? 오늘은 제가 들고 나온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예. 저는 뭐 롯데관광개발을 2020년부터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었고요. 최근에 보면 계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었는데 KB증권에서 2월 8일 날 아무래도 그 리포트를 새로 냈더라고요. 예. 목표 주가를 13,000원에서 2만 원까지 급격하게 올렸었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결국은 첫 번째로는 올해가 이제 카지노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부밍할 수 있는 첫 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여행객들 외국에서 여행객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었고 예. 그것이 이제 온기로 반영되는 첫 번째 해가 올해이기 때문에 저는 카지노 사업에서의 성장성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나 한중 교류 재개 관련돼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롯데관광개발의 현재 경영진들이 대부분 다 마카오 출신들이에요. 마카오 윈 카지노에서 많이 근무했던 출신들을 예. 모셔왔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중국 VIP 고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면 카지노 사업이 많이 좋아지게 될 거고요. 예. 올해 영업이익 적자를 대략 한 750억, 760억 정도를 보고 있던데 올해는 그것이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향후 주가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매출도 거의 한 90% 가까이 성장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저는 매출 성장, 영업이익 턴어라운드, 예. 사업적으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 그 팀에 맞는 어떤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 바라보시나요? 저는 솔직히 목표 주가는 2만 원보다는 조금 더 높이 보고 있습니다. 한 2만 예. 3천 원, 2만 4천 원 선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15,000원 선 정도 되니까 예. 충분한 업사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중거류 재개에 따른 이 VIP 고객 증가와 또 카지노 사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롯데관광개발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김주영 아카치오앤컴퍼니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